1970년대 제조업의 메카였던 부산. 물동량 세계 3위의 부산항과 아시아 최고의 영화축제가 된 부산국제영화제, 에이펙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명실공히 국제도시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이면은 충격적이다. 심각한 기업 이전과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한 도시. 부산 경제는 벼랑 끝에 섰다. 책걸상을 만드는 이 회사라든가 가구를 만드는 회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명맥을 유지하는 회사가 한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산항에 물동량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쩌면 진짜 계속 일을 해야 될지 진짜 애로사항이 많아요. 70년대 불황과 산업화를 동시에 겪으며 유럽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도시가 된 볼로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Questo è il cartellino identificativo, guadagno circa 2.300 euro al mese e questo mi consente di vivere abbastanza bene. La cooperativa ci aiuta nel vendere e commercializzare il nostro prodotto, poi ci aiuta con i mutui e finanziamenti per le nuove tecnologie. 성장의 비밀은 코업, 즉 협동조합에 있다. 협동조합은 평등, 분배, 상호 부조를 원칙으로 하는 자발적 경제 조직이다. Questo lo dicono anche i più grandi economisti a partire dal 1800. Bisogna capire che in prospettiva, guardando al futuro, il modello di economia verso cui andiamo è un modello cooperativo. 성공과 실패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볼로냐와 부산. 과연 두 도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지방산업단지.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주식회사 펜코는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의류 염색 가공업체다. 다시 내리고. 한창 일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기계는 모두 멈춘 상태. 이전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술자들의 그 기술력도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기술력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제시하는 그 가격을 도저히 못 맞춰서 해외로 이전하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대의 염가공 업체로 해외까지 유명세를 떨치던 지역 기업. 부산에 뿌리를 내릴 것 같았던 건실한 중소기업 펜코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부산 공장의 문을 닫는다. 부산 지금 좀 어떠세요? 많이 아쉽고요. 뭐 직원들 뭐 한 100명 내보냈는데 뭐 기분 좋겠어요? 자, 이거 가지고 회사가 살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펜코는 주요 설비를 지난해 6월 중국으로 이전했고 나머지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이다. 한 기업이 또 부산을 떠난다. 수십 개의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공단에는 매매 현수막만 남은 빈 작업장이 훨씬 많아졌다. 펜코와 이웃한 피혁업체. 1년 전 공장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 공단 조성 당시 입주해 수출 위주로 성장했던 기업. 5년 전만 해도 야근까지 하며 물량을 맞춰냈지만 경영 악화로 지난해 문을 닫고 말았다. 우리 공장은 1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옆에 공장을 보면은 저 공장 저거는 우리보다 더 일찍 문 닫았고요. 저건 아마 은행에 넘어갔다는 말이 들리고 요 또 뒤에 이어도 공장 문 닫았고 여기 공장이 한참 잘 돌아갈 때는 한 50군데 이상 있었는데 뭐 지금은 한 100군데 정도 막 겨우 들어가고 이거 내놔도 팔리지도 안 하고 막 이래 있는 겁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을 떠난 기업은 714개. 지난해 부산 소재 기업은 9,011개로 조사됐다. 이들 중 99.8%가 영세 기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 이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장의 매물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략 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더욱 어려운 것은 이들 공장의 매물들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전후로 해서 일부 업종의 경우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도와 이전 등으로 기업 유출이 심화되면서 부산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다. 동력 잃은 부산 경제는 지금 바닥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가 너무 적고요. 또 신입사원을 뽑아도 월급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울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갈치 장사한 지 한 30년 됐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아도 밥도 못 먹고 살겠다. 조선 경기는 화랑이라 회사인데 우리 비정규직들은 임금이 오를 생각도 안 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막 올리달라 소리도 못 하겠고 너무너무 깎아갑니다. 7, 80년대 신발, 목재 등 건실한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부산은 경쟁력 있는 도시였다. 하지만 오늘날 부산의 재정 자립도는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오전 8시 영업사원 정수현 씨가 출근길에 나선다. 그의 자동차엔 항상 동전이 그득한데 이런 동전통은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해운대와 광안리를 5분 거리로 단축시킨 광안대교. 통과하려면 1,000원을 내야 한다.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다. 황령산 터널의 통행료는 600원. 7.1km를 더 달리면 동서고가도로가 나온다. 역시 600원을 내야 하는 유료 도로다. 고맙습니다. 장사 잘 되시죠? 잘 되지. 네. 안 해. 그게 세 개의 유료 도로를 지나 첫 번째 고객을 만난 정 씨. 오전 9시 30분 두 번째 거래처로 이동해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또 요금소다. 여기는 요금을 얼마나 냅니까? 800원입니다. 보통 도로비가 다 이런가요? 다 비싸요. 여기도 800원이고 여기보다 더 비싼 데도 있고 600원 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보통 요금을 어느 정도 내십니까? 다니는 길마다 좀 틀리는데 보통 한 5,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정수현 씨가 낸 도로비는 어디로 가는 걸까? 하루 평균 5천만 원의 통행료가 모이는 동서고가도로. 공사는 서울건설업체가 주도했다. 조건은 22년간 수익금을 서울업체가 가져간다는 것. 앞으로도 7년 동안 도로비를 더 내야 한다. 결국 정 씨가 낸 통행료는 부산시가 대기업에 진 빚을 갚는 데 쓰는 셈이다.